대입지원단 수능면접지원팀 생명과학교사 김은지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이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산소호흡과 발효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선생님과는 2번 문항 중에서도 2-1번 문항을 살펴볼 건데요. 출제 의도를 보면 세포호흡과 발효의 과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산소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효모가 생성하는 ATP, CO2, 에탄올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제시문을 보면은 세포호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발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해당 과정과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 산소호흡의 세 단계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과 TCA 회로 과정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 소량의 ATP를 만드는 게 특징이고 대부분의 ATP, 산소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ATP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ATP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호흡, 세포호흡의 특징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포도당의 한 분자의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랑 H2O, 물로 완전히 산화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산소호흡의 특징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의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생성하는데 대부분의 ATP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다량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랑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다음 발효의 경우에는 그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생물이 ATP를 얻기 위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만 ATP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호흡과 달리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만 ATP를 얻기 때문에 소량의 ATP만 얻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중간 산물 혹은 분해 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되지 못해요, 포도당이. 그래서 중간 산물이 젖산이냐 알코올이냐에 따라서 발효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1차적으로는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되고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혹은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이런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이 완전 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호흡에 비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당연히 적을 것이고 소량의 ATP를 만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만 ATP를 만들기 때문에 산소호흡보다는 생성되는 ATP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 2-1번 문항을 보면 산소가 있는 조건이 지금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산소가 없는 조건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세 번째 문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탄올 생성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호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중간 산물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그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만 에탄올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문제에서는 산소 존재 유무에 따라서 ATP와 이 CO2의 생성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얻는 경우 다량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되기 때문에 산소호흡에서는 생성되는 CO2,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이용한 세포호흡이 진행이 되어서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은 완전히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 소량의 ATP를 만들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는 다량의 ATP를 만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발효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 소량의 AT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분해되어서 중간 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ATP와 이산화탄소 생성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1번 문항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배양하는 효모인데 TCA 회로와 전자전달 과정,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각각 저해했을 때 시간당 ATP 생성량을 변화하는 것을 보며 비교를 해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전달이 저해된다는 것은 전자전달계를 통한 전자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저해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차이를 유념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TCA 회로부터 시작해서 저해되는 과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제외한 세포 호흡의 나머지 단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세틸코A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NAD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세틸코A는 TCA 회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회로를 돌게 되는데, 그때 NADH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FADH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이지만 ATP도 합성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앞에서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산화, TCA 회로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NADH와 그리고 FADH2는 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즉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로서 이 전자가 전자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 이후 수소는 확산을 통하여서 이동하게 되는데, 수소이온이 확산될 때에 ATP가 대량으로 합성되게 됩니다. 전자전달 이후에 ATP가 합성되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에 문제에서는 TCA 회로를 저해하거나 아니면 전자전달계를 통한 전자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저해를 했을 때에 ATP의 생성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수소이온의 확산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었을 때 수소이온이 확산될 수 있고, 그 확산을 통하여서 ATP의 생성이 가능할 텐데,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확산도 당연히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 ATP의 합성이 직격탄을 맞아서 아주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ATP의 생성이 거의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해제를 처리를 하였을 때, 즉 저해를 했을 때 ATP의 생성량이 거의 0에 가깝게, 즉 거의 생성되지 않는 3번은 바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저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전달 과정을 저해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달 과정이 저해된다는 것은 이 과정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부터 저해가 되는지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부터 저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형성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라도 형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형성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아주 일부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될 수가 있고 소량이지만 ATP 합성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서 만들어지는 ATP의 양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ATP 생성량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산화적 인산화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하고 있는 2번이 바로 전자전달 과정을 저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번은요, TCA 회로를 저해한 결과인데, 왜 TCA 회로를 저해했을 때에 가장 많은 양의 1, 2, 3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ATP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TCA 회로를 저해했을 때 우선 ATP의 생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NADH와 FADH2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NADH와 FADH2에서 방출이 된 전자가 전자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할 것이고 그때 형성이 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수소이온이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TCA 회로에 저해가 생기게 된다면 NADH나 FADH2가 생성되는 것이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전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혹은 수소이온의 확산을 통한 ATP 합성 과정, 이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공급이 되는 NADH나 FADH2의 양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자전달 과정이나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비해서는 ATP의 생성량이 많기는 하지만 정상에 비해서 만들어지는 NADH나 FADH2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ATP 생성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TCA 회로를 저해한 결과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분석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번 문항 해설을 맡았는데요. 앞서 1, 2번 문항과 마찬가지 3단원 세포가서 광합성에서 출제되었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1과 2-2 문항의 경우에는 산소가 있을 때 그 세포호흡 과정에 대한 그 문항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번 문항에서는 이 발효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시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효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알코올과 젖산 발효 과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분자식을 통해서 그 발효 과정을 마쳤을 때 생성물이 ATP, 그 다음에 발효 산물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물로 CO2라든지 물 분자를 생성하는 것의 차이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세포질 수준에서의 해당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두 분자의 ATP, 그리고 이 해설에서는 빠졌는데 이제 이 NADH도 함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생성물인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발효 과정은 교과서 상에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아세트산 발효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피루부산, 해당 과정을 통해 생성된 피루부산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NADH를 받아서 수소와 전자에 의해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CO2의 형태로 탄소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생성되는 그 생성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분자의 에탄올, 즉 탄소 두 개를 갖는 형태의 에탄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그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젖산 발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NADH가 전달이 되면서 수소와 전자를 피루부산에 줍니다. 그러면 그 피루부산이 환원이 되면서 이때는 그 에탄올을 생성하는 알코올 발효와 다르게 그 탄소를 방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생성물 또한 탄소 3개의 형태를 갖는 두 분자의 젖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두 분자의 ATP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생성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에선 묻고 있지 않지만 아세트산 발효의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 결과물 생성물로 아세트산을 만들어내는 발효인데 이것의 그 특징적인 부분은 에탄올, 알코올 발효를 통해 만들어낸 에탄올에서 산소가 투입되면 이 과정에서 그 산화작용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물 분자를 방출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을 만들어내는 발효가 아세트산 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두시면 비교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으로 그 급격한 운동을 할 때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발효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젖산 발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근육세포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 젖산 발효를 통해 젖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젖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NADH에 의해 환원이 되잖아요. 이때 NAD 플러스의 형태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가 재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NAD 플러스가 해당 과정에 다시 쓰이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ATP를 생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앞서 젖산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젖산의 경우에는 다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합성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세포의 에너지 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젖산 발효의 이점 혹은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시문에 대한 문항 해설 마치도록